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현대차 10월 투자 전략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 아마존 등 중심한 나스닥 기술주들은 조정 과정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 SDI라든가 LG와 이런 이제 그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나스닥 기술주들과 동반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술 성장주, 그 중에서도 전기차에 이어서 현대 수소차가 새롭게 어떤 그 주도주 논리로 탄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역시도 여러분들 그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모든 주도주 논리는 기존의 주도주와 새로운 주도주 간의 투자 관계 속에서 탄생하기 마련이고, 결국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성, 힘의 어떤 그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도주가 이제 그 소멸 내지 상당 이제 소외를 받아야지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현대차 10월 투자 전략. 먼저 이제 나스닥 기술주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1월 과열 시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1월 고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1차 과열, 7월 달에 1차 과열 시점서부터 현대차 랠리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자, 이후에 보시면 이제 롯데케미칼도 굉장히 흐름이 좋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양호한 흐름인데, 일단 그 현대차가 가장 먼저 이제 그 가치 성장주의 선도주 역할을 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스닥 기술주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제 포스코와 상관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이제 포스코하고 비교를 한다면 롯데케미칼이 성장성 면에서 훨씬 낫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면서 반드시 잊지 말을 게,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그 절대 가치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절대 가치는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도 나름대로 끼워 맞추려면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시장에 진입한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죠. 자동차 경량화의 어떤 핵심이라고 부르는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또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일단 그 성장성 기준을 본다면 롯데케미칼도 제가 예전에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선순위를 본다면 현대차가 제일 낫죠.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등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 20년 사이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년 사이클은 있죠. 주글러 파동 혹은 이제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10년 기간을 두고 이제 한번 파동 분석을 해봤는데요. 연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보면은 그 최소한 이제 향후에는 3년에서 4년 한 5년 정도까지는 현대차의 어떤 그 상승 파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역사적 고점이 이제 27만 원대인데요. 1차 목표 가격을 이제 우리가 27만 원을 보고, 그 현대차, 현대 수소차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27만 원 역사적 고점 이후를 우리가 좀 도모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20년 사이클을 분석해 본다면 27만 원 위를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그 검토해 보고 또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0월 투자 전략은 강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따라서 하면 좀 물릴 것도 같은데, 일단 박스권 고점이죠. 박스권 고점이 19만 1,500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19만 5천원 돌파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이후서부터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계속해서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타 이제 우리가 수소차 테마라고 해서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 차트를 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 같은데요. 일진 다이아도 좋고 두산 피오셀인데, 지금 정서상으로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고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현대차처럼, 기아차처럼 눌러 앉을 만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저희 그 현대투자 그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그 혼자서 매매하게 되면 좀 수익이 나더라도 금방 또 파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이제 흔들리기 마련이죠. 또 빠지게 되면 또 더 빠질 것 같아서 또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감하신다면, 물론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만한 분도 혼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공감 안 되면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나스닥 기술 성장주 중에서 이제 아마존을 제가 대표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 9월 1일이죠. 9월 1일 3,552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달 동안 조정 과정이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면 제가 본 이제 우리가 그 파동 이론 중에서 하락 파동이 A 파동은 하락 충격파고 반등 파동을 B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C 파동은 또 하락 충격파라고 그러는데 그 지금 B 파동 과정이죠. B 파동이 이제 그 뭐 3,200달러를 넘어갈지 뭐 3,300달러를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 B 파동 고점 이후에는 C 파동이 나온다고 보고 요번 C 파동은 60일선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앞서 깨졌기 때문에 120일선을 좀 위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여튼 그 항상 그 나스닥 기술 성장주 전반이 일단 그 60일선은 훼손이 됐어요. 테슬라는 깨지지 않았지만 여하튼 간에 120일선까지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겠고 9월 초서부터 조정이 진행이 됐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되거든요. 현대차 역시도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그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요약해놓은 그 내용이거든요.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르기 위해서는 테슬라,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가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그 기술 성장주들이 오르지 못하는 환경, 소외되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이제 현대차 자체도 이제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적당한 조정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적당한 조정이 진행이 되는 동안은 현대수소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현대수소차가 일단 새로운 어떤 주도주 논리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테슬라와 이제 현대차와의 상관관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기차면 테슬라죠. 전기차라는 그 카테고리라고 하죠. 우리가 마케팅에서.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그 테슬라가 당연히 최고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켓시어도 시장 점유율 24%. 2등이 이제 그 현대가 기아차가 포함하니까 뭐 7%대밖에 안 되니까 2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하여튼 그 전기차라는 카테고리에서는 테슬라가 당연히 최고인데, 수소차에서는 당연히 현대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 수출을 계기로 해서 레퍼런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하고도 이제 계속해서 뭐 좋은 어떤 그 내용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일파만파 이제 그 현대 수소차 논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면은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현대 수소차의 어떤 그 뭔가 상승 논리, 주도주 논리가 이제 크게 부각되면서 그 성장성이 이제 그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의 최고점 27만 원인데 지금 현재 와서 27만 원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7만 원 넘어서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 그림이 제가 의미하는 것은 7월 달에 이제 그 테슬라의 1차 과열이 왔죠. 1차 고점이 왔고 뭐 제법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때가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현대 수소차의 출발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출발점이라고. 이게 이제 주도주 역학관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대 수소차가 이제 8월 중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동안에 테슬라가 이제 올라갔죠. 현대차가 올라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자, 7월 달에는 이제 7월 이후에 테슬라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환경 속에서 현대차가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 환경 속에서 현대차가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8월 달 테슬라가 휘날레를 치죠. 마지막 휘날레 치니까 현대차가 못 올라간 거예요. 조정을 받았는데 뭐 조정의 폭은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테슬라가 B파에서 하락 C파 과정이 전개가 되고 상당 부분 손해가 된다면 우리 예상대로 이제 12월 초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현대차가 그런 틈새 속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주도주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닷컴하고 롯데케미칼과의 상관관계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아마존닷컴의 이제 고점이 9월 초 고점이 롯데케미칼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대차 우리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가치 성장주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치 성장주하면 최고가 사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수소차도 사실 뭐 만만치가 않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면 현대차는 뭐 표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롯데케미칼도 그러나가 아니고 롯데케미칼도 그런 어떤 성장 가치주의 어떤 자격은 역량을 좀 갖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술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 성장주에서 이제 그 매기가 확장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 쪽도 이제 계속 건드는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우리가 성장성을 롯데케미칼처럼 성장성을 갖추는 것들은 좀 의미 있게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아마존과 이제 그 포스코와의 상관계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냥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아마존의 고점이 포스코의 어떤 바닥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뭐 하여튼 그 뭐 박스권, 약간 그 상향 박스권인데 여하튼 간에 아마존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존, 테슬라 이런 뭐 애플 이런 그 기술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포스코가 오르시는 환경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동평선이 9월 달에 완벽하게 결집을 하죠. 이게 뭐냐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현대차 이제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2000년 이후에 어떤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제 방송이 또 들을만 해야지 구독을 하는 거죠. 들을만 하시고 공감을 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여하튼 이제 2000년서부터 2005년까지 주가가 약 그 양봉으로 연봉상 양봉으로 따지면 이제 한 5개가 나옵니다. 4개 렛이 4년 내지 5년 동안 오른 거죠. 오르는 것은 뭐냐면 IMF 때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종의 상당히 기저효과가 이제 반응이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경기도 뭐 적당히 뭐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고점 이후에 3년 동안 주가가 하락합니다. 2006년, 7년, 8년까지 빠지죠. 8년까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가 소재 산업재료죠.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조선철강 기계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좀 날아가 버립니다. 역사 고점 돌파하고 1000%, 2000%, 뭐 30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안전자산, 엔화 쪽으로 자금이 올리면서 엔화가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차화정이라는 테마가 또 탄생이 되죠. 차화정, 현대차, 기아차가 또 역시 그 4년 동안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때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7년, 8년이죠. 8년 동안의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요번에 드디어 양봉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앞에 이제 4년, 5년 올랐던 파동은 IMF 직후에부터 저는 반대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 반대의 움직임, 반동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IMF 직후의 파동하고 그다음에 리먼 사태 배후나 엔화 강세 파동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그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번 파동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라는 혁명적 파동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출발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뭐 소극적으로 본다면 한 3년 내지 길게 본다면 4년, 한 5년까지도 연봉상, 월봉이 아닙니다. 이번 연봉상 3년에서 5년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27만 원을 고민할 때가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가치 성장주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치 성장주도 우리가 꽁이라든가 토끼 사냥하자는 게 아니죠. 범 사냥하자고 이제 범 사냥을 하자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이제 역시 그 역사적 최고점이 27만 원인데요. 지금 현대차는 여러분들 그 뒤집어지는 거 내부적으로 뭐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혁신적인 주도주, 이노베이션에 의한 주도주는 보통 이제 3년 오른다고 보는데 혁명적 주도주, 레볼루션은 혁명적 주도주는 10년까지도 얘기한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수소차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영역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혁명적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몇천원 뭐 물렸다 안 물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쉬운 게 저희 그 전에 회원부 중에서 현대차를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18만 원에 사셨는데 물렸다고 하시면 17만 원이 살짝 깨졌었죠. 뭐 환불을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함께하기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희가. 자, 하여튼 지금 월봉상 보면 상승 충격 3파동에 해당이 되고 상승 충격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동 이론은 언제가 제 날 한번 잡아가서 제가 파동 이론 중심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뭐 제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지만 파동 이론만큼 제가 또 나름대로 자신하거든요. 자, 수소차하고 전기차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소차는 이제 FC EV에 수소차도 수소 전기차라는 말이 맞습니다. FC라는 것은 퓨얼셀이죠. 우리 그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있죠. 퓨얼셀입니다. 퓨얼셀.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EV 전기차가 있는데요. 그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는 배터리 모터를 돌려 주행하는 차.
그다음에 그 수소차 같은 이제 수소와 산소가 백금 촉매를 통해서 생성한 전기로 구동된다. 제가 백금 촉매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배기가스 중에서 포함된 일산화질소라든가 그리고 배출되는 어떤 그 일산화탄소를 백금 촉매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물이라든가 질소로 바꾸는 어떤 현상,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백금이니까 가격이 좀 비싸겠죠. 주행거리가 이제 609km, 그다음 354km. 주행거리는 수소차가 훨씬 더 크고요. 운용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좀 결정적인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키로당 25원, 수소차가 이제 한 3배 정도가 더 비쌉니다. 73원인데, 또 속도를 보면 이제 시속 그 177km.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수소차는 넥소로, 그 다음에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 기준입니다. 속도는 이제 209km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속도에 민감한 분들은 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장점은 장거리 운행 가능,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용이라든가 여타 뭐 가정용 발전기라든가 확장 분야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이게 가장 장점이고, 그 TV CF 광고 보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오염물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그 산소로 정화하는 그런 컨셉으로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유럽에서 이제 터진다고 봐야 돼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의 장점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고 충전 인프라 보급이 용이하죠. 수차는 이제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 단점은 비싼 수소 생산비, 그리고 연료 종전 백금 촉매가 가격이 높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럭에 장거리 운행을 하는 수소차에는 이제 잘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액시언트죠. 차도 아주 디자인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전기차의 단점은 배터리용 원자재 수급이 불안하고 이런 건 좀 피상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 저온이라든가 고온 시에 성능이 많이 좀 저하진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라 합니까? 좀 결함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이거는 이제 그 8월 27일서부터 이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인구 피라미드 변화마저 좋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직원들이 퇴사를 해버리니까, 저도 이제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임금이 그 전체 연간 임금이 대략 한 6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조 원이면 내년도 예상 영업이 6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임금이 차지하는 비용, 고정 비용 중에서 판매 관리비죠. 판매 관리비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임금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고령자들이 퇴직을 하면서 뭐 그 현대차의 상황이 좋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판매 대수 회복도 증가하고 있고, 그 9월 28일자 지금 NH증권인데 요거 보고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장기 추세 전환의 초입 단계입니다. 아까 월봉하고 참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세대 모빌리티 업체로서의 밸류, 뭐 수소 전기차로서 새로운 어떤 그 재평가를 넘어서 저는 프리미엄 시대도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유익에 강했다면 뭐 이제는 격차로 이어질 시점. 많은 기대를 한 몸에. 요 9월 17일자 그 현대차 증권의 보고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뉴 이코노미 비욘드 더 비어컬.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운송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그 신경제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제가 또 이제 많이 여러분께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목표가 보니까 이제 25만 원이 이제 흥국증권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차 증권에서도 25만 원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기타 뭐 23만 원대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27만 원 넘어서를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 이제 보고서들 이제 실적표를 이제 세 가지를 그냥 실적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3조 6천억이죠. 3조 6천억에서 올해 예상이 4조 2천억. 내년이 이제 6조 3천억. 만약에 이제 2021년도 영업이익이 6조대를 넘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어떤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B증권도 3조 6천에서 4조, 그다음에 6조.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그 전에 거는 8월 말경이나 그 8월 말경 전에는 올해 이제 뭐 작게는 3조 6천에서 3조 8천, 4조이 안 된다는 보고서들이 많은데,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4조대를 다 넘는 것 같아요. 그 역시 그 내년도는 6조 이상을 이제 보고 있고, 흥국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올해 4조 2천억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 6조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9월 28일 날 거래 바닥이 나왔어요. 저도 뭐 제가 이제 차트를 나름대로 중시는 하죠. 근데 차트가 다는 아닙니다. 똑같은 차트라도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거는 돌파하고 어떤 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제가 제 차트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대량 거래 혹은 거래 바닥이죠.
대량 거래는 많이들 보는데 거래 바닥을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주가 관리의 연장선에서 거래 바닥은 매도 세력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9월 28일 거래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고요. 역사적 고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9만 1,500원이 역사의 최고점인데, 죄송합니다. 앞전 박스 상단 고점인데 돌파 가능성이 대비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 또 못 사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왼쪽에 이제 대량 거래 지역이죠. 대량 거래. 이때가 커다란 어떤 세력이, 이 힘의 기울기,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커다란 세력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또 회원 가입비를 좀 인상할 예정이에요. 2개월 단위로 하니까 너무 이제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사실 단기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저희가 지금 그 가입비를 좀 인상을 하고 기간은 2개월 단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4개월, 5개월 이상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